일본의 문자 시대를 열어준 왕인 박사를 기리는 추모비가 완공된 것이다. 왕인은 백제에서 건너온 문명 사절단이었다. 당시 문자가 없었던 일본은 백제 왕이 파견한 왕인 박사의 가르침을 받아 한자와 유교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때 왕인이 전한 것이 천자문과 논어였다. 文字が日本に伝わった時にはもう紙と一緒に文字が伝わってきてる。中国では最初は文字は紙がなかったですから木にずっと書いてましたけど、日本へはもう日本には文字が伝わった時からもう紙が一緒に入ってきてるだろうと思います。 왕인의 한문 서적 보급은 일본이 문자 기록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 발굴이 속속 진행되면서 일본이 고대 문명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에 흥미로운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의 초기 문자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유물도 많았다. 기록 유물은 고대의 수로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この柱の穴が3列並んでいます。こういう石は礎石が上に乗っていたものの下に入り込んでいる石になります。 발굴된 유물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감추고 있던 제 모습을 찾아갔다. 유물에 묻어온 흙을 씻어내자 나무 조각의 파편에 기록된 문자가 드러났다. 귀한 종이를 대신하여 기록 매체로 사용한 목간이었다. 이곳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목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다. こちらの木棺庫には主に奈良時代、古いところでは飛鳥時代の木棺もありますが、奈良時代を中心に約16万点の木棺を保管しています。どうぞ。 수장고를 가득 채운 목간은 종류도 다양했다.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감정을 기록한 목간도 확인됐다. 이 목간에는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다. 한자를 익히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 낙서니까는 이게 막 여자 아닌가? 예예예 말하고 사슴이잖아요. 저게 어려운 한자를 갓 배운 청년이 자신의 소망을 낙서해 놓은 목간도 있었다. 来たるとかなんで、いい奥さんと巡り合う時が来るとか来たとか来てくださいとかどうとでも取れる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もしかしたらあの子と結婚したいというこうなんか正倉院に残ってる 눈길을 끈 것은 종이 문명의 흔적을 담은 목간이었다. 종이 지자가 새겨진 것은 물론 두루마리 종이를 묶거나 색인으로 사용한 목간까지 남아 있었다. 종이를 관리하는 직책이 있었을 정도로 종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기록하는 데 사용됐다.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이동한 종이의 길을 따라 한중일 삼국의 한자 문화권이 탄생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고구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가 전파된 지역이었다. 고구려의 종이 문화 흔적은 무덤에서 드러났다.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주인의 살아생전 생활을 벽화로 남겨두었다. 기마인물 수렵도가 그려진 덕흥리 고분 벽화에도 종이가 등장한다. 장천 1호분의 신선도에는 신선이 판 위에 두루마리 종이를 올려놓고 글을 쓰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4세기에 조성된 안악 사모분의 이 장면은 종이 문서 생활이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유물이나 유적상의 증거로 봐서는 가장 빠른 것이 357년에 안악 사모분에 나타나는 어떤 기록 장면이 보고 장면이니까 늦어도 4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제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연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당시 활발하게 어떤 중국과 교류하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고구려에서 종이를 그 기록 매체로 썼던 시기는 그보다 훨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은 이 시기에 이미 문헌 생산국으로 발전해 있었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 100권이나 되는 역사서 6위를 편찬했다. 백제도 비슷한 시기에 역사서를 펴낸 것으로 나온다. 고흥 박사가 백제의 역사서 서기를 집필한 것이 4세기 무렵이었다. 종이책의 보급과 함께 한반도는 빠르게 유교 지식 사회로 재편됐다. 백제의 한성시대 유적인 인천 계양산성. 지금도 돌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논어 유물 한 점이 발굴됐다. 논어 제5장의 일부를 베껴 쓴 소나무 목간이었다. 중세의 목간이라 야, 자열이라 그랬거든. 여기 나는 오사지 미능 신야. 여기 자자 있어요. 자는 공자거든. 목간. 유교 서적에서 발췌한 공자 말씀을 목간에 필사해가며 공부한 흔적이었다. 이미 3, 4세기에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 경전이 필사한 경전, 종에 쓴 경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나무에다도 베껴 쓰고 또 어떤 다른 무슨 어떤 형태로든지 이 경전을 서로가 돌려보려고 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종이에 담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제지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중국의 발명품인 제지술을 한반도 고유의 제지술로 혁신시킨 1등 공신이 절집이었다. 통도사에는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지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절집 마당에 남아있는 이 돌은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삶은 닭나무 껍질을 치대던 닭돌이다. 예, 요게 이제 조선시대 때 통도사에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닭나무를 끓여서 이곳에다 놓고 이제 닭나무를 쳐서 이렇게 피던 그 뱃돌입니다. 요 돌이. 통도사에는 조선시대까지 종이 생산의 중심이 절집이었음을 전해주는 귀한 문서가 남아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통도사의 종이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청원한 문서였다. 통도사와 같은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나라에 바쳤는데 부과된 종이의 양을 채우느라 고된 부역에 시달린 것이다. 당시의 지역이라고 하는 역은요, 굉장히 그 큰 노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 나무를 또 그 물에 끓여서 또 쳐서 종이를 떠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리고 일정 양을 국가에, 관청에 바쳐야 되는 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스님들의 본업인 그 참선 같은 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지경에 이르러서